가든 치유농장 대표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을 텐데요. 오신 만큼 좀 제가 많이 여러 가지 정보도 좀 드리고 해야 될 텐데, 그 이제 차차 또 이제 치유농장을 제가 202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2020년에 이제 금산군 치유농장으로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치유학과가 두 단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 기술원에서 치유학과를 개설할 때가 한 단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처음 개설했을 때 그때가 22년이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인원수가 이제 신청을 하셔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인원수를 면접으로 이제 좀 이렇게 뽑으신다고 해서 심사를 받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오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A반도 그렇고 B반도 그렇고 참 이렇게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예 이 농촌 체험이라든지 교육농장이라든지 이런 농장을 운영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면 되는데, 대부분은 제가 그때 심사를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경력도 화려하시고 또 농장 운영도 아주 잘 하고 계시고 또 프로그램도 너무나 오랫동안 또 다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굳이 제가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또 기초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뭐 일단은 그 기술원에서는 이 치유농장으로 운영을 좀 잘 하고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이 농장에서 나름의 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닌 부분은 좀 배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선진지 견학 굉장히 많이 다니고 교육도 다니거든요. 근데 쓸모없는 지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한테 10개를 배울 수도 있고 어떤 농장에서는 뭐 하나를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나보다 못한 농장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잘하는 농장은 나도 어떤 저런 부분을 배워서 내 농장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나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개발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부터 저는 이제 금산군의 치유농장으로, 그때는 지정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이제 보조사업에 선정이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귀농을 했어요. 농업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금산군에 이제 귀농귀촌을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이제 제가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른들한테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귀농귀촌 창업자금 있죠.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귀농을 할 때 저리 대출을 해주잖아요. 뭐 1%, 1.5% 그렇게 해서 최대 3억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출이라는 게 뭐 아무리 저리여도 빚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빚으로 땅 사고 하우스 짓고 묘목 사고 이걸로 이제 3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우스만 해도 지금 돈 많이 들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6년 차거든요. 근데 참 잘했다는 게 지금은 3억 갖다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땅도 힘들고, 그리고 하우스도 제가 코로나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건설 자재 가격이 이제 2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 하우스는 거의 2억 5천 정도는 들어야지. 그러니까 3억 갖다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생기기 전에도 치유농업법이 생길 거라는 말을 했고, 또 2021년에 치유농업법이 생겼는데 제가 2020년에 선정이 됐다는 거는 그 전부터 치유농장에 대한 보조사업은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이제 2021년에 이제 법이 생기고 나서 완전히 제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치유농장이 이제 하나의 개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농장 운영을 좀 오래 하셨고 지금도 농장에서 프로그램을 되게 오래 하신 거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고요. 왜냐면은 대상자를 다뤄봤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체험 농장하고 그 중앙정부에서는 체험 농장과 치유 농장을 완벽하게 분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체험농장인데 이름만 바꾼 치유농장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지정이 되는 기준 자체도 단순하게 외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체험한다, 이건 치유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농장을 어떻게, 그러니까 왜 지정을 할 것이면 이 그냥 체험농장과 치유농장에 대한 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이제 그 기준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저희는 치유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는 지정이 아니어도 대충 농진청은 어떤 기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진청의 치유농업과 관련된 사이트 있는 건 아시나요 혹시? 네. 아, 치유온이라고 되어 있죠. 치유온이라고. 이게 이제 그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 사이트예요. 여기 사이트 안에,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치유농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사이트에 내 농장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치유농장으로 전국에 뭐 몇백 개의 치유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유농장의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농장 소개나 사진이나 이런 거 있는데, 치유온이라는 어떤 사이트,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치유온에 내 농장이 그래도 치유농장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어떤 기관에서는 우리가 이제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과 연결됐을 때는 그 기관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농진청이 인정한 농장인지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치유온에 내 농장이 치유농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그 부분을 아마 지자체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치유온에 치유농장으로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농진청에서 판단을 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몇 회기가 있고 이 회기에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고 대상자는 누구며 시간은 얼마고 얼마를 받는지,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해서 농진청에서 오케이 하면은 치유농장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치유농장으로 이렇게 등록을 되는 걸 좀 까다롭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치유농장에 대한 어떤 자격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보는 게 거의 80% 이상이 다 프로그램이에요.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치유농장에 작년부터 이제 필리아 가든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개의 프로그램 올라놨잖아요. 그 8개 갖다가 1년 동안 있으면 안 되고, 왜 추가 안 했냐, 뭐 왜 안 했냐, 막 계속 이거.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계속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온에 치유농장으로 이렇게 그 등록이 되셔서 사이트 치면 내 농장이 치유농장으로 뜨고, 어떤 기관에서 내 농장하고 이제 치유농장으로 업무 협약을 했을 때 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치유농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이따가 이제 시설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마 지정제를 했을 때 시설 많이 보시고 이러는데 사실 그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농장이 대부분은 농지 전용인 곳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그 토지 이용 관리 계획 같은 거를 이제 뼈라고 하잖아요. 뭐를 할 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구역이 있고 지구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능구역이냐, 생산관리 지역이냐, 계획관리 지역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유연성이, 그러니까 지능구역인 경우에는 개발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구역인지 지역인지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지역인지 구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가 되면 사실 개발이 어려워요. 왜냐면 농지 전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농장이 여기에 되어 있으면 체험 교육장이라든지 조리장이라든지 이런 허가가 숙박시설 나기가 어렵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는 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논란이 많기는 해요. 그 치유 농장으로 지정제를 했을 때 이 지역만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마 시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설이 당연히 교육장 들어가야 되고요. 교육장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육장 있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쉬는 곳? 휴게소. 휴게소. 응. 네,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 네, 휴게실이 이게 독립된 공간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개발 안 되는 지능구역은 좀 힘들고요. 다 불법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불법이어도 하고 이제 체험농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체험농장이기 때문에 그냥 지자체에서 묵인하는 경우가 덜어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가 이제 계획관리 지역인지를 그 토지 이용 관리 계획에 대해서 뼈와라 이렇게 되면 조금 복잡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 화장실하고 이후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이게 이제 농촌 교육농장 그 우수교육농장에서 이렇게 그 평가하는 것도 요거를 좀 평가를 해요. 강사님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지금 여기는 여기는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잘하셨네. 근데 그게 좀 그냥 좀 뭐라 예. 그게 좀 그렇죠. 예. 그게 딱 봐서는 계획관리 지역이 아닐 것 같은데 주변을 봐서는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지능구역이기는 한데요. 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그 땅을 제가 뒤에 땅을 샀거든요. 계획관리를 땄거든요. 하필을 했어요. 예. 하필이면 아파. 근데 계획 관리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데 이거를 합쳤다는 얘기. 네네네. 합치면 다 계획 관리로 변하나요? 그렇게 아니죠. 하려면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땅을 예, 아니면 그렇지는 이거는 않아요. 도배지가 되는 예, 거죠. 어. 여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도까지 예, 들어가요. 예, 어. 도청까지 들어가서 예, 승인을 예, 해줘야지만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관리 지역을 바꾸려면 어. 네, 저도 그러니까 지금 되게 저희 회사도 지금 힘들어요. 준비하고 네. 있는데 예. 그냥 근데 도배지란 얘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농장을 바꾸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준이 이렇다면 그 치유 농장으로 지정될 때가 몇 군데나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안 돼. 맞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정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정이 네. 이렇게 까다로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농장이 그 치유 농장은 농장에서 치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치유 농장을 위해서 농장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장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농장이.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치유 농업사 시험도 좀 완화를 시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쉬워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때는 좀 어려웠고 쉬워진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기준도 무슨 1급은 막 경력 5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5년을 경력을 치유 농업사 따고 5년 경력에서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시험 생겼어요. 근데 그게 올해 법이 바뀌었어요. 2년인가? 네, 경력 2년으로 법을 딱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법을 바꾸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뒤에 땅을 샀는데 이 앞에 지는 지역인데 지금 이거를 같이 활용을 하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고 저 위에도 체험을 하니까. 여기서 보면 이 앞에 위쪽에 보면 그 컨테이너 하우스 쭈르륵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이것도 구입을 하시고. 여기를 먼저 구입을 하고 저쪽을 근데 뒤에는 계획 관리. 네. 지는 지역. 네.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네. 계획관리 지역에서 누가 농사를 지겠습니까? 그죠? 엄청 비싼 땅에서 네. 네,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을 맞지 않는다라는 뭐 거예요. 농사를 짓냐고. 그러니까 또땅 팔고서 그냥 평생 그냥 먹고 살지 그 돈.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네,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땅값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네. 땅값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을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땅을 샀는데 내가 땅을 여기를 사고 여기를 동그랗게 하면 안 되고 땅 네모나니까. 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렇게 저희가 땅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삼밭이잖아요. 옆에 보면 인삼밭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필리아 가든이잖아요. 그리고 옆에가 이제 주차장에서던 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이. 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이 땅이면 제가 저기 어디에 있는 땅을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붙여 사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네. 근데 인삼밭은 아시다시피 심으면 5년, 6년 네. 그렇죠. 살 가능성 제로. 그리고 옆에 노는 여기 그 명의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종종. 형제 명의여서 한 사람 명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팔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동생은 안 된다. 형님은 팔겠다.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바뀌는 거야? 에? 복잡한 거지.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이 형제가 합의를 보지 않고서 이게 명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이 뒤에 땅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땅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예. 그러면 필리아 가드는 전체 면적이 이걸로 보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전체가 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해당이 해당이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네. 왜냐면 여기서 치유 프로그램 하니까. 왜냐면 사실은 요게 제가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길을 내려고 했었어요. 그래. 근데 여기가 국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국어. 나라 무슨 네. 프로가 있어서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제가 이유도 없이 이렇게 길을 내겠다 이러면은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이 제가 땅을 샀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경운기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겠어요 하면 그건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명의가 같은 명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왜 그거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획관리 지역만 치유농장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지정될 때가 10%도 안 될 거예요. 10%. 네, 10%, 예. 10%도 안 될 10%도 거예요. 안 그냥 되죠. 무슨 뭐 막 체험농장이나 아니면 뭐 폐교 이런 데 있잖아요. 막 몇십억씩 지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체험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들 중에서 보면 폐교나 막 막 수영장 있는 데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데는 되겠죠. 거기는 교육장 있어, 수영장 있어. 거기는 무슨 기숙사래. 숙소가 있던데, 숙소. 네, 응. 숙소도 되고요. 응.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금산도 폐교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체험마을 농장에 체험농장 하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농촌체험 여기 혹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있어요? 휴양마을 가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부자란 말이에요. 저희 마을은 마을이 여기 뭐죠? 부자 아니래요? 마을. 저희는 번역이 아니고 되게 속촌에 있는 지역 마을이에요. 그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거의 지역 유지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랑 규모가 달라요 거기는. 그래서 되게 부자예요. 그래서 그 이제 법에 맞추기. 그러니 10억 있으면 될 것 같아. 10억 있으면 이거 안 해요. 그렇지 안 하지. 10억 있으면 이거 안 해요. 10억 정도 있으면 돼.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쌀이 남아 돌고 지금 뭐 그 진흥 지역에 농사 짓지 말고 뭐 콩농사 져라 뭐 어쩌라 이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벼농사 포기하면 뭐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쌀이 쌀이 다른 거. 쌀을 하는데 쌀로 다른 걸 쌀을 포기해 그러니까 버리면 그런 땅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서 특히나 우리 이런 거는 진짜 그 뭐 농촌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도 또 이런 식으로 너무 정책이 진짜 안 맞는 건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줘보세요. 자 그러면은 저는 그 지금 이 지정이라는 게 지정 인증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자 이게 우리 농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을 정말 진짜 기술원에 정말 교육 공부하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주경리하고 또 하면서 이게 농장에 이 지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필요한 이유. 운영을 해봤으니까 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이유를 제가 묻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계획 관리는 돈 없어서 못 사. 어렵고 계획 관리는 X. 땅값 응.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건축법상에 건축법상도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 값이 들 또, 거 아니냐고요. 예, 그것도, 땅값보다
더 건물값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X죠 그러니까 건물값. 아까도 10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건축비. 건물값 비싸. 어쨌든 S. 돈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거 그러면은 오케이 완화해 줄게.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래요. 그냥 농장 그래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치유 농장 한다는 어떤 의지만 있으면 개업 관리 아니어도 뭐 전용 구역이어도 농지 전용 구역이어도 오케이. 건물 그냥 뭐 일단 가건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가건물로 아니면은 예전에 체험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닐하우스. 그 논산에 딸기 농장 보면 하우스 하우스 안에다가 안에. 밑에다 돌 깔고 포장마차 테이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교육장이 있으면 가건물이라도 임시라도 있으면 오케이라고 만약에 인정을 해주면은 치유농장한테 이 지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세요? 치유 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무조건. 아니요, 치유농장은 인증 안 받아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공서나 이런 네. 쪽에서 지금은 지금 치유농장이라는 지금 하고 그 치유란 있잖아요. 단어를 써도 된대요. 네. 인증 안 아니, 받아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상황에서는 치유농장은 내가 오늘부터도 치유농장이라고 간판 걸어도 뭐 불법이니까 과태료 때리고 이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불법 네. 아니래요. 근데 인증을 안 소리예요? 받았으니까 법적으로는 제재도 그렇고 앞으로 마을 이제 나라 사업 돈이나 이게 치유 쪽으로 많이 당연히 잡혀 있으니까 앞으로 큰 사업이나 바우처나 이렇게 연계했을 때는 아무래도 치유 농장 인증받는 인증을 받아야 부터 우선순위가 들어가죠. 네. 미리 그것 준비하는 때문에 느낌으로. 내가 치유 농업을 하는데 어떤 유리함? 그렇죠. 안전 약간 그 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때문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치유 농장. 주차장이 없어 신고당하고 뭐하고 신고당한다며요. 아니에요. 그거 그게 아니야? 신고당해서 우리 저번에 아, 한참 자, 그 장사가 탈 때, 장사가 잘 되면 민원이 장사가 잘 되면요. 그거는. 잘 되면 그럼 안 되면 장사되면 민원 들어가지고 또 동네 기분 상하고 안 되자니 먹고 살기가 그럼 어떻게 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딜레마.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이 6차 산업까지 지금 연계돼 있잖아요. 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사지어 가지고 우리가 농촌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6차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반해서 이게 농지법이나 이 법을 만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저기가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장사가 안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손님이 오고 돈 좀 번다 싶으면은 그냥은 뭐 친구 때리죠. 이게 브리핑가 걸려요.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 들어오면 무조건 공무원들은 뭐가 뭐 건축물에서 예, 뭘 그렇습니다. 한다 그런 뭐 거. 이렇게 하면 예. 심지어 지금 호객한 일, 호객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끌어들이고 호객행위하는 심지어 지금 저 치유 농업 저 1급 자격증에 보면은 이 하우스 안에 화분 들어있는 것도 이것도 불법이랍니다 지금. 이 농치 저 하우스 안에는 농사를 지어 먹어야지 화분을 갖다 놓는 걸 어떻게 한대요. 그것도 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 어떻게 누가 신고하면 바로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큰일 났네. 테레비 나왔는데 이제 누가 신고만 듣고 전국민이 다 보는 KBS에 나왔는데 이제 신고 당하면 이제 바로 전 이제 무슨 폐업을 해야 되는 뭐 과태료 이런 걸 해야 되는 큰일 났네. 인증하지 마시고 그냥 키우셔서 생산 판매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론이 재밌으세요? 현장 돌아다니면서 뭐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피해야 될 재밌어서 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반면과제죠. 네? 아 그래요? 네. 필요한 거지.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론 설명하는 건 괜찮으세요? 네, 네. 자, 네. 얘기를 이건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풀이할 숙제예요 지금.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면접반이 수업을 했잖아요. 네. 면접반 수업을 했을 때는 좀 그 이 농장의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정을 해요. 그렇죠. 그럼요. 아, 그렇게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건 중요한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는 저게 돼야지 하죠 이거. 네. 이거 지금 저의 제 토론인 솔직한 거예요. 심정은요. 제가 왜 이게 필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치유농장 지정받고 싶고
자꾸 인증받고 싶으신 분인데 이 농장에 필요한 이유를 솔직하게 제가 예, 하는 게 이게 그거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공신력이잖아요. 공신력. 여기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치유농업 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농진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 인정을 해줘. 인정한 치유 농장이다라는 그 증을 먹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되게 증을 먹고 싶은 거라는 거죠. 치유공정이라는 프리미엄을 얹어서 그죠? 더 돈을 잘 벌고 싶다. 모든 게 다 이익 증대. 아니 저는 확실해요. 그럼 사는 게 포도청이랑 돈 잘 버는 거. 공신력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겠죠? 공신력이 수익 연결이 되겠죠? 그건 그럼- 몰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증이 몇 개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A 농장, B 농장, C 농장이 있는데 이 B 농장이 C 농장으로 지정을 받았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뭔가 여기가 잘하고 괜찮고 뭔가 공신력으로 나라에서 인정받은 그 증이 딱 있으니까 가지. 응, 가겠다라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보면 소비자인 거잖아요. 참여자는 냉정하잖아요. 장사의 신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해도 기본 그래서 세개냐 세 개냐 따라 우리가 달라. 생각을 해보자. 치과나 이런 데 보면 왜 서울대 표시, 연세대 표시가 있냐 이거죠. 있죠. 네. 우리가 왜 그 의사들이 이빨만 잘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 무슨 치과 앞에 연세대 마크, 서울대 마크, 고려대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치과가 있어. 근데 서울대 마크가 있는 치과가 있어. 서울대 마크가.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신력이라는 힘이 뭔가 공식적으로 여기를 인정해주는 어떤 이 공신력, 인증, 그러니까 증을 받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증이 있냐 없냐가. 그러면 증이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그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선택이 저 치유 농장이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프로그램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증이 있다고 쳤을 때는 이 중에서 여기가 제일 잘하는 데인가 보다. 왜냐면 안 와본 사람들은 그걸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삼성 LG 그러면 삼성 그렇죠. LG 그럼. 그렇죠.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왜 비싼데도 삼성 이게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예 지정이나 지금 지정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시행규칙 안 떨어졌으니까 지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필리아 가드는 지금 이 지정의 어떤 증이 아예 지금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도 없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희는 솔직한 걸 좋아합니다. 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체험농장은 내가 딸기 체험할 때 내 돈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데리고 딸기 체험 한번 가기 위해서 4인 식구들 10만 원 쓴단 말이에요. 이거 좀 뜨거우면 이쪽으로 옮기실까? 괜찮아요. 아니 여기 선생님 뜨거우니까 우리가 아니야. 예, 이쪽 의자를 그늘고 하셔. 뜨거우니까 한단 말이에요. 참여자가 지불하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딸내미나 애들을 데리고 딸기 한번 따서 그 즉시 내가 뭔가를 가져가는 게 있으면은 체험농장은 하는데 이 치유농업은 애매해.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한데 치유농업사한테 내가 우울증 치료할 때 돈 줬나? 또 그래. 그래서 이게 참여자가 직접적인 지불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참여자가 치유농업을 참여했을 때 돈은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국가. 그렇지. 국가에서. 그래서 이 치유 농업이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치유 농업의 역사 머리 아프게 떠들고 막 이러잖아요. 떠든다고 해서 자, 왜냐면 치유 농업이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외국.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네덜란드가 이제 네덜란드를 많이 얘기하는 게 네덜란드가 제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치유농업은 이렇게 이탈리아나 영국도 시작했고 벨기에도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네덜란드 하는데 우리나라가 치유농업법을 네덜란드에서 도입이 됐는데 이렇게 네덜란드처럼 활성화가 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법이란 말이에요. 치유농업 안에 보험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치유농장에 와도 의료보험 적용되는 것처럼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바우처도 시작을 안 했잖아요. 또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치유농업이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건강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치유농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이란 말이에요. 건강.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예전에도 제가 가까운 지인들 중에 의사 앞에서 제가 치유농업 하자는 때 비웃었어요.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농업사도 막 저 사람 뭐 치유농업사 잘 땄는데 막 이런데 의사, 약사, 한의사 앞엔 또 잡아주는 거예요. 건강인데 그러면서 다 얘기한 게 근거 있어? 치유농업이 회복된다는 거 뭐 근거 있냐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은 과학적 이렇게 증명하라 뭐 이런 거 참 웃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은 증명이래요. 이거 먹으면 이렇게 미국이 싹 센다라고 해서 이제 살 빼는 약도 이제 안 굶어도 되고 돈만 많으면 몇백만 원이면 주사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치유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치유농업이 생긴 게 우리나라도 똑같긴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병. 살만하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이거 나중에 치유농장 하겠다고 하면 기반시설은 높임마다를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이 나오니까 내 돈으로 쓰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뭐 보조사업이 선정되면은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나가. 철구. 우리 글로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절로 가지. 뭐 하죠? 우리 일로 가려고 했는데 저는 못 가? 네, 이게 저기 장애인들 쓰는 장애인들? 여기에서 작업장. 그러니까 출근이 아니고 높은 작업장, 서서 하는 작업장. 안에서가 교육장이네. 프로젝터도 있고 그래서 영화도 좀 보여드리고 여기 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뭐지 그냥. 여기 하고 이제 푸드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아이들 이제 행동 교정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고 이러면은 푸드월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지난 시간에 수업을 이제 기억 못 하시고 이럴까봐 이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하고 지난번에 첫 수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건 이제 디테일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인데,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젝터가 있기 때문에 뒤로. 그리고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청소년 애들 말 안 들을 때, 말을 할 때, 이거 지금 말만 잘 들으면 이거 게임, 이거 저기, 선생님 2,000원어치 게임 누르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 그러니까, 치료의 대상자를 행동으로 컨트롤할 때, 자기만의 어떤 기반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막, 지금 힘들었어요. 저 나중에 막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지 다 막 손잡이 막 깨지고 막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요것도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뭐 회기상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제도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어른들 요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이제 보면 아이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거 할 때 뭐 엄마 아빠 이제 그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부모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동 미술 심리에서 보면 자기 가족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뭐 찡그린 표현을 하느냐, 웃는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가족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걸 그린다고 하면 이제 고양이가 가족이라는 얘기겠죠. 아 얘는 강아지 고양이가 이렇게 굉장히 좀 친분감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내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이들이 지금 뭐 뭔가 엄마 아빠를 무서워한다. 뭐 이렇게 뭐 엄마 아빠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그렸는지 반드시 물어보고 왜 이 아이의 심리가 이런지에 대한 것도 치유를 하려면 면밀히 기록을 해서 대상자에 대한 어떤 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회지별로 저 같은 경우 2년 지금 여기 막 정신없이 막 지저분하고 이런 게 지금 막 200회 같은 거 하니까 한 번에 하루에 한 3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이분들이 이제 한 4회기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표정이 어두웠어요. 치매 어르신분인데 그리고 제가 가장 봤던 게 이분 옷 있잖아요. 이분이 새 옷을 입으셨는데 여기 올렸고 샀다고. 예쁘게. 우리가 생각하기 그럼 치유가 이분 이게 또 가끔 치유는 하다 보면 또 빠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거 아까워서 어떻게 지금 분이 이렇게 됐어요. 저런 도구를 인터넷 어디 와서 찾으라고? 인스타에 보면 인스타그램 해요? 응. 인스타그램 그 찾기 보면 마이 리움이라고 있어. 마이 리움. 리움? 내가 문자로 넣어줄게. 그리고 얘네들이 막 지금 벌써 3, 4년 됐으니까 이런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가 막 고혈압이 그렇고 이런 거를 막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막 내가 당뇨 있고 이런 게 나 당뇨야 하고 말하는 사람 있겠지만 당뇨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의 어떤 그 의학적인 어떤 상황은 개인적인 거는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당뇨야라고 말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뭐 내가 당뇨 걱정은 거 그거는 못 빼기지. 안 돼. 야생화 농장 가서는 풀 절대 뽑으면 안 돼. 이런 게 야생화인지 모르거든. 이런 거는 여러분의 알기도 대충 기본적으로 알지. 그게 제일 지랄 같더니 그거 터져가지고 맨날 날라댕겨 씨기라고 막 여기저기 하나 뛰어다니죠. 자,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 문장이 그냥 이 화장실 공장만 쓰니까 수요 공장에 손님이 많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아니 남자랑 여자라고 그 화장실에 같이 쓰는 거 있냐고 그래서 그래 미안하다 하고서 저쪽 있다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면 그냥 쉬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쉬어야 돼. 네. 그래서 여기 바닥을 제가 이제 뜨끈뜨끈하게 필름을 해서 어른들이 보면 치매 어르신들은 그냥 누웠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냥 누워있게 해요. 무슨 소리예요? 끝까지 끝까지 하셔야 이렇게 어르신 들어누워 계시죠? 이렇게 하셔야지. 좋은 생각이지. 지혜로우시네. 잠깐. 네. 오케이. 땡큐. 그래서 보면 막 그 참여자가 중간에 뭐 안 하겠다 했을 때도 하고 막 해병대 구광같이 네, 그렇게 여기도 좋다. 야외도 좋아. 근데 이제 잠깐 놀다가 잘해놨어. 야외도.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계속 놀았는데 잠깐 이제 저기 집에 갈 시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집에 가시라고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목자마나 이런 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유농업의 어떤 시설 중에서 여기다 이제 물고기를 키웠거든요. 예. 근데 저는 고양이가 맛있게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유 동네 고양이들 회식이나 시켜드리고 참 그랬네요. 그래서 이 돌 같은 경우도 좀 연못이나 이런 게 다양한 볼거리를 하려면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게 닭이 이제 백봉 오골개 2마리가 있었는데 여기도 아픈 사연이 있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 집을 보면 닭이 2마리가 살기에는 좀 너무 과하게 평수가 넓잖아요. 원래 여기 공작새가 있었어요. 이 인도 공작새 이런 쫙 펼쳐 이게 쪘는데 사진에 있더라. 근데 걔가 소식기가 추운데 물어가지고 이장님 전화해가지고 어르신이 잠 못 자겠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목청 대통이 할까 봐. 아니 근데 걔가 자기도 결혼을 하겠다고 결혼을 하겠대. 애인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를 물가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한쌍을 안 줬어요? 네? 한쌍을 안 줬어요. 한쌍이었다니까요. 한쌍이니까 걔가 동네 사람들 깨우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한테 노래 부르는데 좀 컸어. 게다가 목소리가 요즘에 굉장히 이해를 안 해요. 뭐? 임영웅 공장이었다. 걔가 임영웅 노래 불렀어야 돼. 몰라. 공작새. 아, 이거 걸렸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한 5, 6월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참치마 상추, 적치마 상추, 양상추, 케일 해가지고 이 종류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여기에 8종류가 있으면 8종류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뭐 블로그에 이제 제 사진을 보면 여기 농장이 쫙 보면 막 색깔이 그리고 어쩔 때는 좀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청치마 한 줄, 적치마 한 줄 이렇게 해가지고 줄무늬 막 빗살무늬 막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저쪽 안쪽은 애플수박 했는데 애플수박 있고 저 뒤쪽에 포도도 있고 그래서 요런 농장이 딱 보면 뭔가 생산성이 있는 농장이 아니잖아요. 아기자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공간은 시설적인 공간으로 누가 봐도 이게 막 배추만 쫙 심어 있거나 아니면 옥수수만 쫙 심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고추 있고 토마토 있고 뭐 있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 다양성에 대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치매 어르신 할 때 어르신 이거 뭐예요? 그러면 고추, 이거 뭐예요?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말 시키는 거예요. 얘가 나를 뭘로 보고 물어보는 이게 아니라 그 대답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고추는 무슨 색? 빨간색. 토마토는 무슨 색? 막 이렇게. 저런 거, 저 고추도 애들을 하고 모종 심는 거랑 뭐